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TV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풍랑 속으로 들었는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우고 지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손현보 목사께서 지난 주일 설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감동 있게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해주면서 우리가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큰 하나의 기준점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일어난 이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붙여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차근법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개교회 이 쓰나미를 개교회나 단체가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해서 전국교회 연합운동을 해서 100만 200만 명이 그렇게 모이고 외쳤던 그런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 12.7의 연합집회의 역할에 손현보 목사가 참 중추적인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력, 그러나 차근법 말이죠.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반국가 정치 세력, 이런 정치 세력, 적그리스도의 사상적인 이런 이재명과 같은 이런 문제, 자, 이런 주사파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근본적인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그때 당시에 영상을 20개 이상이나 올려드리고 제가 이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문자도 올려드리면서 정말 12.7에 이런 정치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골이라도 연결해서 강화문 세력 정강훈 목사님과 조금이라도 연결점을 가지고 같이 해나갔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달라질 것이다. 제가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많은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뒤로 이제 비판으로 이제 마치고 나서 비판으로 좀 돌아서서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소리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목사님처럼 저는 아직도 이 손 목사님을 존경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지도력, 보수 우파의 용사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 손 목사만한 분이 있겠는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불 장군으로서의 한때 혼자서만은 이 일을 절대로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누구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좀 더 저변이 넓어지고 좀 더 이 대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도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줘야 되고 이래야 이 나라가 살겠는데요. 저는 한때 삼관왕이라고 저 남쪽에 이 광주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유우파를 싸우고 있는 이 박영우 목사님에 대해서 저기 삼관왕이 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외치고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남권에라도 남쪽에 대전, 그러니까 이남에 어느 지도자가 또 한 분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정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서울권, 수도권 쪽에 분과 함께 일을 하면 큰 에너지 역할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저변이 확대가 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자유보수 우파 세력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가 뭉치느냐 뭉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어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이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뿌리와 줄기는 사실
여기 50% 이상 60%는 반드시 자유우파 쪽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기독교적인 어떤 이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기초를 확실히 다졌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런 것은 이 뿌리와 줄기 이 자유우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지고 특히 목사님들이 주축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자유통일로 가는 큰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그러면 중도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뭉치면은 충청권, 중도에 있는 충청권, 뭐 강원도 혹은 서울에 있는 이런 여러 중도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서울, 인천권에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단합된 모습, 교회가 정말 앞장선 모습, 정화하는 모습, 바른 이념관을 가진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면 정치적으로 조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자유 보수 우파적인 이 색채를 분명히만 해주면은 이거는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 이 도식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두 분이 힘을 합쳐주고 이것이 차근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게 더 확실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같이 해주시기만 하면은 너무도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뒤에 붙여놓은 것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0.7% 차이로 우파 대통령을 뽑았더니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그 한동훈 이런 사람들 그게 역사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탄핵을 시킨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끝나고 완전히 자포간 거죠. 그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당을 보세요. 자기 당의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23번이나 탄핵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근황 대응까지도 내 말 안 들으면 너 탄핵시킬 거다 이런 공갈 협박하고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주먹을 가하고 린치를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자리는 있는데 책상 다 빼고 난 다음에 월급 다 주고 모든 거 다 끊고 난 다음에 날마다 유언비어 퍼뜨리면 그 사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전부 다 끊어놓고 매일마다 동네 사람 불러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며느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매일마다 유언비어 퍼뜨리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으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역사에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부인을 줄리라고 창렬하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밤중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나중에 다 거짓말인 줄 다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그러고는 덮어씌우고 우리나라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다 동원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런데 청소년들이 나가서 찬성을 하면서 촛불을 흔들고 뭐 탄핵봉을 흔들고 그게 미래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대통령이 뭐 계엄했다고 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저 민주당과 이재명은요 100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당입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탄핵도 계속 탄핵 이야기 듣다 보니까 탄핵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도 않아. 아, 탄핵을 할 수 있는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부터 너가 정말 이러면 계엄할 거다 200번 해놨으면은 이번에 계엄에도 계엄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윤씨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니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나 너무 하잖아요. 이런 말 했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탄핵당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되는데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런 것을 국민들이 속아서 지지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불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도 예산 다 깎고 경찰도 다 깎고 다 빵으로 야, 이게요 사람이 얼굴이 철판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래 할 건데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빵이야. 막무가내야. 국민도 생각 안 해. 그리고 자기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이런 강아지 같은 놈들 이렇게 대낮에 이런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만 탐하니까 저렇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역사를 많이 공부도 하고 책을 다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저렇게 교만하면요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다 언제나 그랬다고.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교만하면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야당이 잘한다고 막 교만하고 막 주도하죠. 대단한 가죠. 다 끊고 다 끊습니다. 자기의 재판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루니까 좋은 것 같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다 미루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다 하지만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도 자기 재판을 당당하게 빨리 받아야지. 나의 재판을 빨리 해주세요. 당당히 받고 감옥에 가면은 최고고. 그런데 만약에 당당하게 받았는데 죄가 없다. 그럼 빨리 무죄가 돼가지고 활동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후대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막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뭐 보내잖아요. 안 와. 왜 안 오느냐? 집이 없대. 이사 간지도 모른대. 이사 불명. 말이 됩니까? 매일마다 TV 나오는 사람이, 매일마다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받지를 못한대. 이게 코미디잖아요. 이런 걸 국민들이 보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 날마다 집이 나오고 있는 놈인데 집이 없다고 이사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정몽주가 이방원이 왔을 때 알겠습니다 했으면은 얼마나 정몽주가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조교를 지나다가 철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휴양대군이 대물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문이나 이런 사육신들은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진을 찍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져도 저런 지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태우면 뭐합니까? 대통령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암살당했죠. 전두환은 감옥 갔죠. 전두환 형도 감옥 갔죠. 노태우도 감옥 갔지. 김영삼 아들도 감옥 갔지. 김대중 아들도 감옥 갔지. 노무현 형도 감옥 갔고 노무현도 자살했지. 이명박 형도 감옥 갔고 이명박도 감옥 갔지. 박근혜도 감옥 갔지. 최순실도 감옥 갔지. 그럼 뭐 하려고 그래? 대통령 되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우리 국민들한테 본이 되고 감동이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니까 야, 우습잖아요.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막 서로가 막 잡아먹겠다고 의자 아래는 임명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충성 이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싹 다 변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잡아넣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구속영장 또 충고하고. 이것들은 바보도 아니고, 이 봐봐요, 하인의 애나처럼 다 달려들어서 정치적인 이익과 여론과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인간의 모든 도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의리, 용기 이런 거 다 버리고 별 3개짜리 4개짜리가 나가서 흥흥 울고 말이야. 이것들을 유치원 아들 같으면 이해를 하지. 그래도 별이잖아, 별. 장군이잖아. 장군이잖아. 장군이 이런 똥장군들. 이 나라가 우리가 그래도 별 4개 정도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막 그냥 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 자식들 저거 그게 무슨 근위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반대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근한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다 유언비어 포도로 다 하는데 왜 대통령은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러나 뭐 이거는 이미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은요 무슨 죄를 지으면은 무죄의 원칙 해가지고 조국 같은 사람 보세요. 저렇게 해도 월급도 다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나 죄인 아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원칙이 있으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든지, 내가 그랬으면은 남들도 그렇게 하게 하든지 이럴 건데, 자기가 할 때는 무죄 원칙이 어떻고 저쪽에 월급 다 받아 뭐 다 하는데 대통령은 탄핵 때니까 월급도 없애자. 하이, 말 같은 소리 하잖아요. 자기 진영이라고 분노하지 않고 탄핵 봉 들고 나가서 흔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대방은 저 서초동에서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거는 대통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음에 또 대통령 되면 또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이거 몇 번 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탄핵하고, 너도 탄핵했잖아, 우리도 탄핵할게. 야,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되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이런 혼란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발 이런데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선동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요, 사망자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와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인, 고아되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까? 김일성이 선동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선동하면 안 돼. 공중파들도 우리나라 공중파 언론들은요, 이거는 인간들도 아니야.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언론의 전 노조들이 완전히 저 자편향된 저런 사람들을 잡아서 언론을 바로 안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10만 명 모이도 그 사진 한 장도 안 보내줘. 요거는 2만 명 모인데도 200만 명이라고 뻥치고 있어. 이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이 언론이 아니야. 그럼 다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